국내 유일의 토종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독일 배달앱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렸어요. 배달의 민족의 매각은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배달앱 빅3 운영을 독일 회사가 운영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제 토종 배달앱은 없다는 뜻이죠. 배달앱 배달의 민족은 국내 배달앱 1위로 60% 가까이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토종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죠. 배달의 민족 앱은 디자이너 출신인 김봉진 대표가 2010년 6월에 설립한 우한 형제들이라는 회사에서 2010년 1월에 올해 초 우한 형제들의 싱가포르 투자청은 3,600억 원의 투자를 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과정에서 우한 형제들은 기업가치가 3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죠.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국내 6번째 유니콘 기업이 된 거죠. 2010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배달의 민족은 배달을 하지 않는 유명 맛집 배달을 배달해주는 배민 라이더스, 식자재 및 배달용품을 유통하는 배민상회, 반찬 및 가정식 배달 서비스 배민찬 등을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였죠. 그 결과 2018년 말 월간 주문수는 2,700만 건을 넘었고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2017년 기준 3,000만 건을 돌파했어요. 이런 성장 요인으로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첫 번째로 고객이 공감하는 독창적 브랜딩으로 캐치프레이즈, 글씨체, 캐릭터 등을 활용해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집중했어요. 두 번째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2015년부터 바로 결제 주문 시 중개수수료 0%를 선언하며 획기적인 성장을 이뤄내죠. 2017년 네이버로부터 350억 원을 투자받을 때만 해도 7천억 원이던 기업가치가 지금 3조 원의 기업가치를 가지고 있게 된 게 이러한 빠른 성장세와 미래사업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예요.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2013년 3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무려 10배 가까이 성장했죠. 현재의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을 선두로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 배달통 등의 3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각각의 시장 점유율은 60%, 30%, 10% 수준이죠. 국내 2, 3위 업체를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40개 국가에서 총 28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창업 6년 만에 독일 거래소에 상장되는 등 성장세가 무서운 기업이에요. 해외 배달 서비스 시장도 블루오션으로 평가하며 글로벌 음식 배달 시장을 약 40조 원 규모로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평가했죠. 매년 20%씩 성장해 2030년쯤에는 400조 원까지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핀테크의 간편 결제 시스템 등 IT 발전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2월 13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한 형제들의 지분 87%를 인수한다는 협약서가 체결되었다고 발표했죠. 딜리버리 히어로가 평가한 우한 형제들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 약 4조 7,500억 원이고 이는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하네요. 또한 김봉진 대표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글로벌 자문위원회 3인 회의의 멤버로 참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시아 11개국의 사업 전반을 맡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아시아 회장을 맡아 일을 한다고 하네요. 이에 딜리버리 히어로는 아시아 전역에서 경영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요. 새 회사가 합병이 되었어도 기존의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독자 운영된다고 해요.
이에 우한 형제들의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대형 IT 플랫폼들의 도전에 맞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라는 배민의 경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음식점주, 라이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딜리버리 히어로는 왜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을까요? 첫 번째, 한국의 음식 배달 시장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예요. 배달 시장 규모로만 비교하면 미국과 같은 수준이라고 해요. 두 번째, 검증된 수익성. 배달의 민족은 200% 가까운 매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이익률도 높아서 지난해 약 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어요. 반면 딜리버리 히어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지만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했죠. 이래서 배달의 민족이 가지는 높은 수익성의 노하우 또한 인수를 하게 되는 요인으로 꼽죠. 딜리버리 히어로는 장기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수익률을 5에서 8%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광고비나 수수료가 인상하는 계획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낙천적 목표를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청사진일 뿐이라고 했어요. 과연 그럴 건지 두고 볼 일이죠.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매각되고 김봉진 대표는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역할만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국내 배달 앱 시장은 토종업체가 없는 형국이 되었죠. 이에 국내 소상공연합회는 인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죠. 두 기업의 결합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것인 만큼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했어요. 이유로는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의 일반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각종 불공정 행위의 위험 등을 말하며 수수료와 광고료 상승이 이어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배달 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에 최혜선 의원은 배달 앱 시장 독점 우려, 공정위의 엄정한 결합 심사 촉구를 한다고 하며 두 회사가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5%가량을 독점하게 되고 독점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배달 노동자들 역시 더 값싸고 더 위험한 노동 환경에 처한다 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이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배달앱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해요. 물건을 팔면 통신판매업자지만 물건을 팔지 않고 중개만 해주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되죠.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이 대표적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이고 개인 인터넷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이죠. 이렇게 배달앱에 대한 별도 분류가 없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마켓 11번가 등과 같이 통신판매 중개업으로 분류하죠. 배달의 민족 인수가 업계 1에서 3위 간 결합임에도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 배달 앱 시장만 본다면 독점이 분명하지만 통신판매 중개업 전체로 본다면 독점은 성립되지 않죠. 통신판매 중개업에는 아까 말했듯이 지마켓 11번가 옥션 등의 온라인 마켓 물론 또 다른 변수가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의 분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업 영역을 따를 것인지인데요. 공정위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인수합병의 명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에 맞춰 배달의 민족 인수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의 결합으로 판단할 경우 지분 인수 자체가 어쨌든 독과점 상황이 만들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자율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이나 이벤트 등이 필요 없게 되죠.
또한 그전부터 문제가 되던 배달앱의 불분명한 법적 지위로 인해 배달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분명했죠. 이에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수수료만 챙겨간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2010년 배달앱의 등장으로 요식업의 생태계가 많이 변하게 되었죠. 기존의 전단지나 음식 잡지 등을 보고 전화하던 시대에서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주문과 결제가 가능해지고 배달이 되지 않던 음식까지 편히 배달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배달원들의 복지나 근로정책도 진일보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는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죠. 예전 전화배달이나 잡지배달은 수수료가 없고 잡지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불했던 거에 비해 이제는 이미 안하면 뒤처지는 배달앱 시장의 힘에 빠져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또한 아직도 배달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보통 소상공인들은 빅3의 배달앱을 다 운영하다 보니 수수료뿐만 아니라 그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들의 광고비에 대한 유혹이 대표적이죠. 각 배달앱의 사장님 사이트에서 열심히 홍보를 위해 광고비들을 지불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앱들이 이런 앱들이면 어떨까요? 일루 공영 발전의 보편적 가치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앱, 누구의 손해도 없으면 누구에나 이득이 되는 앱, 불특정 다수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앱, 서로 간에 최소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공정한 앱.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관심있게 볼만한 배달 앱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힘이 되는 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